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주제죠. 바로 중2병 시기, 이 사춘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 대해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아이가 정서적으로 예민해지고 또 독립심도 강해지는 때인데, 이 집이라는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시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심리상담가 김동철 박사님 글하고 또 건축 전문가 윤방원 대표님의 글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심리와 건축, 이게 만나는 지점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사춘기 자녀에게 딱 맞는 집의 조건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탐구하셨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과연 어떤 집이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 아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시기 자녀 행동을 그냥 반항으로만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단순 반항이라기보다는 자율성을 향한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는 거죠. 아, 성장의 과정이다. 네.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고 또래 집단 영향도 강하게 받고요. 그리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 기복도 커지죠. 확실히 호르몬 영향이 크군요. 네. 그래서 타인 시선이나 간섭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아, 그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반항이 아니라 성장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부모가 공간을 통해서 좀 도와줄 부분이 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에서는 어떤 좀 구체적인 공간 아이디어를 제시했나요? 핵심은 결국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좀 조절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독립된 공간. 네. 예를 들면 다락방이나 지하실 같은 곳을 그냥 방이 아니라 뭐랄까 자신만의 아지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지트요? 아, 그거 좋네요. 네. 낮은 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숨겨진 수납 공간 같은 거. 이런 게 아이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아하, 물론 이제 지하실 같은 경우는 습기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쵸. 곰팡이 쓸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아지트라는 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긴 한데, 혹시 너무 아이를 가족에게서 고립시키는 건 아닐까? 그런 유려는 없을까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마감재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마감재요? 네. 예를 들어 편백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따뜻하고 자연 친화적인 소재. 이런 걸 쓰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도 너무 차갑거나 단절된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좀 안전한 피난처 같은 느낌을 주는 거군요. 소재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부모가 너무 간섭하면 오히려 반항심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의 외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가 돼요. 외부 공간이요? 예를 들면요. 옥상에 작은 정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있게 작은 유리창을 내는 거죠. 와, 옥상 정원. 좋네요. 네. 정원에는 뭐 키 큰 대나무처럼 시야를 완전히 막지는 않으면서도 좀 아늑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식물을 심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아, 간섭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 물리적인 공간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저는 이 자료들이 사춘기 뇌 발달하고 주거 환경을 연결시킨 점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아, 네네. 그 부분.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잠 문제부터 다루더라고요. 맞아요. 10대의 게으른 렘 수면 기간.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죠. 네, 저도 그 표현이 인상 깊었어요. 이 시기에는 정말 최소 7시간 반 이상은 자야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해요. 7시간 반? 생각보다 기네요. 네, 특히 그 꿈꾸는 렘 수면 동안 낮에 학습한 정보가 정리되고 저장되거든요. 아, 램수면이 중요하군요. 그래서 숙면 환경 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맑은 공기 순환 잘 되게 통풍구 신경 쓰고 또 적절한 채광, 습기 차단되는 창문, 방음도 중요하고요. 방음도요? 네, 그리고 뭐 파스텔톤 같은 안정적인 색상, 또 무늬 없는 밝은 침구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잠뿐만 아니라 그 뇌활동 자체가 유아기처럼 다시 활발해진다는 점도 되게 놀라웠어요. 네, 그렇죠.
뭐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늘면서 정보 전달 속도가 시속 320km까지 빨라진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미엘린이 신경세포를 이렇게 감싸서 전기 신호가 효율적으로 아주 빠르게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일종의 절연체 같은 거죠. 아, 절연체. 이 시기에 학습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랑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주거 공간에 좀 다양한 재미 요소를 두라고 제안해요. 재미 요소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뭐 시간대별로 조명 밝기나 색깔이 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데크 높낮이를 좀 조절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 이런 환경이 아이의 뇌 활동이랑 호기심을 계속 자극해서 잠재된 강점 지능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집이라는 환경이 단순히 그냥 쉬는 곳이 아니라 아예 뇌 발달까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다만 이제 이 시기에는 공간 지각 능력이나 감정 조절 능력이 아직은 좀 미숙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아직 발달 중이니까. 네. 그래서 집 외부 마감재를 좀 자연적인 소재로 쓴다거나 해서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안정감. 네. 아이들이 사물하고 배경을 분리한다거나 자기 감정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종합해보면 집을 짓거나 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자녀의 심리나 적성 검사 같은 걸 받아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제안까지 이어지네요. 맞습니다.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아이에게 맞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결국 가족 전체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방 하나 꾸미는 걸 넘어서는 얘기네요. 네, 아이의 발달 단계나 성향을 고려한 그런 체계적인 공간 계획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족 관계의 질을 높이고 또 잠재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시사점을 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사춘기 자녀의 좀 복잡한 심리 그리고 뇌 발달 과정을 이해하면서 이걸 집이라는 공간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다락방 아지트부터 심실 환경, 또 뇌를 자극하는 요소들까지요. 네, 이런 세심한 공간 계획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아이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걸 넘어서서요. 그 공간이 가족 공용 공간하고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또 분리될 수 있을지 그 집 안에서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흐름이요? 연결과 분리. 네.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가족 간의 건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어쩌면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